여러분들과 함께하겠고요. 1시 30분 상황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제가 빠진다고 앞서 칭얼칭얼 거렸더니 빠지는 날이 있으면 오르는 날도 있고 오르면 빠지는 날도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잘 버틸 수밖에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한 종목씩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에 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처럼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제조 품질 유럽, EU GMP를 인증받았다. 획득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이 장에서도 버텨주고 있는데 그 백신 EU 인증이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바이오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다들 이걸 아실 텐데 일단은 뭐 생산 시설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 이제 음식 같은 건 햇섭 이런 인증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제 뭐 의약청 자체가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이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부합하는 생산 시설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안동 공장이 이제 일단은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럼 기존에도 뭐 생산을 했었는데 왜 지금 난리냐라고 얘기할 텐데 일단은 그 전에는 급하니까 그 승인보다는 먼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물량을 만들었던 부분이고 이제 오히려 이제 차후에 이제 승인이 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이제 이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백신을 만들지 못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선제적으로 백신을 제조하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승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는 미국의 이제 CGMP 인증도 지금 준비 중이기 때문에 미국 인증까지 아마 떨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이제 이런 인증이 된 그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뉴스가 나오면. 예. 네. 그래서 궁금한 건요. EU GMP 획득으로 인해서 과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인증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또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어떤 기술이 늘어날까, 확보될까, 그것이 궁금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건가요? 그냥 이제 나중에 미국, 그러니까 유럽의 여러 국가들한테 수출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굉장히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도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호 승인 비슷한 그런 케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기준은 다 갖춰서 설비를 다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백신 계속 이제 생산 증대할 거고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노바백스도 이제 국내 승인이 좀 떨어지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 승인이 떨어지면 이제 곧 생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준비 오히려 그게 더 조금 더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자체 개발한 이제 파이프라인이 2개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마 내년 정도에 생산되지 않겠나 싶은데 양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국내에서 생산한 자체 기술로 개발한 백신들도 뭐 새로 제조할 때 이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판로가 좀 개척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체 개발 백신을 생산할 시에 추가 검증이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인증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도 세워볼게요. 사실 이 종목도 화려하게 상장했다가 우리에게 실망을 줬던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뭐 실망을 줬는데 뭐 길게 보면 뭐 첫날 상장한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 다 왔습니다. 회복은 했고 첫날 상장했을 때 고가가 이제 종가가 16만 9천 원이었다는 걸 보면 지금 한 16만 원 근처에 가면 조금 이제 부딪히는 벽이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라도 한 18만 원까지는 충분히 뭐 모멘텀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이 백신이 뭐 1, 2회 접종 이제 2회차 접종까지 하고 한 번 맞고 나서 뭐 효과가 좋아서 평생 안 맞아도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오히려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좀 악재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뭐 주기적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면 그런 이제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럼 저희가 이제 독감 백신 맞듯이 뭐 매해 맞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사실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장에서는 뭐 사실 호재겠죠. 그렇죠. 계속된 꾸준한 영속성 가진 기술 그리고 실적이 반영될 수 있으니 주가에도 분명히 화답을 할 것입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긴급 진단 상황실 들어가 볼게요. 좀 의외인 게요. 요즘 시장에서 특히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서 여행주들이 그렇게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행주 시대가 온 걸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 국내에서는 여행 재개, 해외여행은 아직 먼 이야기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주식이라는 게 미래 가치를 땡겨 땡겨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모든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2022년, 3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맞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에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 지금 뭐 미국 시장은 오히려 또 다른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넓기 때문에 국내 여행만으로도 여행의 그런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쪽은 워낙 또 항공주나 여행주가 더 좋았던 부분들도 있는데 아마 저는 이제 저도 한 지지난주 정도부터 아마 여행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은 여행주는 6개월 후면 대부분 주요 국가들 이제 선진국들은 대부분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궤도에 오른다라고 봤을 때 뭐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 후에 2주 자가격리를 해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전 국가는 아니지만 뭐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여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올 한 11월에서 12월, 뭐 내년 1월 정도까지만 되면 지금 겨울에 따뜻한 나라로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 이제 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웠지만 횡보를 좀 오랫동안 했었죠. 이제 보면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행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증권사에서 모두 다 내년, 내후년에 예측하면서 2033년 컨센서스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가 예상된다고 하나금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길게 보면 지금 사서 내가 한 몇 년을 들고 갈 거야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제 항상 투자라는 거는 네. 내가 얼마 동안 기간을 할 수 있는지, 뭐 어떤 비중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선택을 하는 거지. 네. 예, 사실은 근데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러면 또 그 변동성을 또 이겨낼 수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변수 때문에요. 그렇죠. 예, 변수라는 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고 뭐 다시 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변이가 너무 강해져서 백신이 무용론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이런 것들은 하락이 나올 수도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폭발적인 소비 증가에서 폭발적인 여행 수요가 나오지 않겠냐. 다들 여행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 지금. 것들 때문에 뭐 지금 국내는 뭐 제주도가 난리죠. 예, 제주도도 뭐 렌트카 가격부터 호텔 가격까지 다 비싼 이유가 요즘은 독도 울릉도로도 많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 이제 대체제를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금 늘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투어도 지금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지금 접근해도 무리는 없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오늘 뭐 7% 이상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밀릴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러나 한 7만 원 정도 수준까지 빨아진다는 거는 전제하에 뭐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 정도에서는 매수를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좀 의미 있게 그 고점을 좀 만드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강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9만 원 제시해 드렸고요. 하나투어 그리고 여행주 오늘장 흐름 좋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상황실로는 엔터로 가볼게요. 모처럼 JYP 엔터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1분기 영업이익률을 발표를 했고 사실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게 1분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나왔다. 무슨 요인 때문에 잘 나왔을까요? 엔터주들은 뭐 사실 1년 내내 비수기였죠. 맞아요. 그래서 공연도 콘서트를 못했어요. 못하니까요. 네, 네. 공연도 못했고 여러 가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지금 음원 판매량이라든지 음반 판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증가를 하고 있고 그 오히려 이제 뭐 2000년대 음악을 다시 듣는 그런 과거 것도 음악도요. 그런 것도 다시 이제 뭐 유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이런 다른 이제 온라인으로 소비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 공연 같은 경우도 못하지만 사실상 이제 뭐 녹화를 해서 온라인으로 뿌리죠. 오히려 지금은 공연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수익이 오히려 더 잘 잡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용은 별로 안 들어가고 사실은 수익은 꾸준히 좀 적지만 많이 나기 때문에 양으로 승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JYP 같은 경우는 좋았던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결국엔 중국에서 음원 계약 매출이 이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2월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음원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좀 오히려 지금 YG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세대 그 밀고 있는 그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그룹들이
뭐 앨범이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하고요.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음반이나 음원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분기에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JYP 엔터 오늘장 주가 흐름 좋고요. 지난주에도 YG 엔터가 흑자 전환을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JYP 엔터를 포함한 엔터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볼게요. 이것도 약간 여행주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레저, 뭐 그다음에 관련된 음원, 소비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콘텐츠도 마찬가지로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온라인 콘텐츠에서 다시 오프라인에 대한 콘텐츠들이 좀 확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하반기로 가면 아마 이제 본격적인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수요도 사실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뭐 지금은 주가는 좀 부담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지수가 힘들었던 그 구간 동안 급등이 나와서 더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JYP 엔터 목표 주가 4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마지막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 DB 하이텍으로 한번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DB 하이텍도 실적은 잘 나왔고 저희가 매번 말했지만 반도체 업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먼저 반영돼서일까 혹은 공매도 때문일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DB 하이텍의 주가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하락에 대한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제 이게 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네. 사실은 그다음부터 쭉 밀리고 조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매도는 이제 재개된 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공매도도 사실 지금 많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공매도 한 27만 주 정도가 넘는 걸로 지금 나왔는데 공매도의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 사실은 8인치 시스템 반도체 사업에 대한 한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좀 1월부터 나왔고요. 1월에 이제 DB하이텍이 증설에 대한 이슈를 물어봤을 때 증설을 할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시장에 조금 충격을 좀 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문이 없으면 사실은 놀아야 되고 네. 증설을 할 때 시간도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 8인치 사업에 대해서 원래 조금 뭐 안 하는 거죠. 대기업들이 잘 안 하는 이유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제 뭐 조금 생산하는데 뭐 여러 품종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 성장에 제한이 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파운드리를 선포하게 되면 DB 하이텍의 고심이 깊어진다는 게 증설에 대한 그 필요성은 느끼지만 증설하면 또 그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점 때문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놓여진 거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로 해가지고 이제 8인치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은 8인치가 양으로 따지면 DB하이텍이 훨씬 더 많은데 일단은 근데 이게 사실은 경쟁사를 서로 잡아먹는 분야는 아니지만 사실은 또 이제 일부 경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또 있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그 설계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고객사들은 대부분 좀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좀 이걸 증설을 해서 성장이 더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증설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DB하이텍은 꾸준히 돈은 잘 벌 수 있지만 더 벌지는 못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DB 하이텍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손절해야 될까?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도 올라왔는데 말씀해 주시죠.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손절하시는 라인이 맞죠, 사실은. 한 121선을 지금 추세 이탈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6만 원 선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한 오늘 종가 기준으로 5만 원을 하회한다라고 하면 5만 1,000원대 정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그래서 6만 원, 이제 반등의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도 해야 할 수 있는 시점이긴 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반등을 이어가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부진하고 우리 증시도 힘을 못 내고 있어요. 또 미 선물이 빠지는 것도 뭐 이유를 갖다 대려면 계속 갖다 붙이면서 지수를 미끌어내게 내리고 있는데 갇혀버린 5월 증시 피하고 볼까요? 아니면 버텨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뭐 당분간 지금 3,200을 뚫었을 때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직 시장에서는 지금 신호를 보여주는 거는 아직 박스권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한 3,100선을 중심으로 그 3,100을 깨지 않는 정도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3,150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은 뭐 올해 이번 주에 FOMC 회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의사락 발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죠. 그리고 5월 21일 날 뭐 이제 사실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좀 보면 투자를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는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하면서 네. 눈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잘 버텨내는 수밖에 없겠네요. 또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방송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은 샵 2034 콜센터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사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